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있던 70대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중 5명은 일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집기류 등 내부 170제곱미터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가에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1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근 125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은 밤사이에 비가 내린 가운데 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모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진화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8시 23분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 급수가열기 배수펌프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모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급수가열기 배수펌프는 발전 효율을 높이는 장비로 안전과 직접 관계가 없어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 협상이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결국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월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 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약속한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계약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 2일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동우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실무기구가 활동기한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틀째 실무기구의 구성과 활동 시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5월 2일로 합의된 연금개혁 시한을 고려해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시한을 정할 경우 공무원 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다만 5월 2일까지는 연금개혁을 끝낸다는 원칙에는 의의를 달지 않아서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한 뒤 1년에 한 차례 인상 인하분을 정산했습니다. 당정은 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어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을 연결고리 삼아 전현직 군피아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합수단이 이규태 회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가 방위사업청에 공군의 전자전 훈련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우리 정부를 속여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터키 업체는 납품 가격을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잡아놨지만 이 회장은 방사청에 9천만 달러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2년 전인 2007년 방사청이 해당 장비 예산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는 정보를 빼내 납품 가격을 그만큼 부풀린 겁니다. 가격 부풀리기의 명분은 국내 협력사 SKCNC와 손잡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산 소프트웨어는 중도금을 못 내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용 중단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둔 채 방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엉터리 납품을 성사시킨 대가로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에서 55억여 원을, SKCNC에서 51억여 원을 받는 등 총 216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합수단은 이렇게 빼돌려진 돈 일부가 군 장성이나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봉산 기술 컨테이너에서 이 회장이 숨겨두었던 방대한 양의 사업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윤입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협력업체 아이사 대표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서 베트남공사 관련 협력업체 S사 등 두 곳을 통해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핵심 임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어제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을 불러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 조작이 있었는지,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남기업의 재무 상황 전반에 대해 물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이 성 회장 일가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강력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건데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음식과 음료수를 독에 타 남편과 시어머니 등 3명의 목숨을 빼앗은 포천 연쇄살인 사건. 초등학생 친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해오다 구속된 인면수심의 아버지. 정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흉악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살인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경우, 또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기를 마친 뒤에도 필요할 경우엔 최장 7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강력 사범으로만 한정하였고 그중에서도 재범 후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보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어진 징역형을 마치기 6개월 전 실제 보호 수용이 필요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호 수용이 확정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전문가를 통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1년에 2차례 휴가와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미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사실상 흡사하다는 지적으로 이중처벌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국내 가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나긴 앙숙 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독일 가전 전시회를 앞두고 베를린의 삼성전자 판매소를 방문한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두세 차례 강하게 누릅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자세히 세탁기 제품이 파손됐다며 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과 LG의 법정 싸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기술 유출을 놓고 쌍방 고소했고 시스템 에어컨 국책사업 보고서 유출로도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법정 싸움은 두 회사의 전격적인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들은 상처뿐인 싸움을 멈추고 실력으로 겨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과 LG는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향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LG전자 구본준 부회장이 분쟁 해결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